기존에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직업이 또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고 또 흐름이 변하기도 하는데 네. 원래 있던 직업의 변화, 다른 산업 융합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말로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브리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신직업에 있어요.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내려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신직업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네, 갑자기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왜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초등학교 때 기억에 남고 예. 가장 즐거웠던 시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초등학교 때요? 네네네. 당연히 밥 먹는 시간 아닐까요? 급식 네, 아니, 시간. 그쵸? 아니 갑자기 신직업 하더니 네. 왜 뭐 초등학교 때 뭐 기억에 남는 시간을 물어보나 예. 제가 오늘은 이 우리의 급식 시간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분 이게 오늘의 신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 직딩이들의 급식을 아. 책임져주는 아. 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네. 갑니다. 네. 영양사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은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 영양사라는 직업이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이 새로운 신기술과 접목돼서 어떻게 정말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양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바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렸을 때 엄마한테 흔히 듣는 말 중에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잘 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한데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건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학교나 병원, 회사,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는 급식 대상자의 기호, 영양가, 조리 능력, 비용 등을 기초로 섭식의 준비를 기획하고 작성하는 영양사가 있는데요. 영양사는 식품의 신선도, 함유 열량 등을 계산하고 섭취 영양소의 양을 분석해 식단에 필요한 양을 산출해 재료를 구입하고 재료의 품질 상태 및 조리 방법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관리 분야의 영양사의 경우 환자의 식습관, 식사 섭취 정도 및 기타 영양상의 문제점을 조사 및 평가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영양 지원 및 영양 관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이나 건강 수명 연장 등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건강한 식단으로 질병 예방과 급식 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업, 영양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에서 질환에 따른 영양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분들이 교육 지침을 이행하여 환자 스스로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의 변화로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김지연입니다. 임상영양사란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급식 및 영양 관리를 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임상영양사로 2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식품영양학과 학부 시절 식사요법 강의를 들으며 질병에 관한 영양의 중요성을 알게 됐거든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식원성으로 인한 불균형한 영양 섭취와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임상영양사의 역할이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의학 및 영양 지식을 바탕으로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영양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우선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국가고시를 통해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병원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1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임상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는 임상영양사로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상영양사는 급식에 대한 지식 습득 외에도 환자들에게 보다 쉽게 영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대화 스킬도 필요해요. 학회나 외부 교육에 꾸준히 참석해 최신의 임상영양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영양 서비스의 질량상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혼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드린 교육을 통해서 안심하며 돌아가는 환자들을 볼 때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병원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보다 싱겁거나 맛이 없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식사 조절이나 음식의 제한이 필요 없는 일반 환자식의 경우 균형된 영양소와 맛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모두에게 식사 처방에 대한 식사 순응도를 높이고 싶지만 한정된 영양사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상영양사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외에도 본인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과 열정을 다하며 급식 종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함께 갖추어야 하죠. 어떠한 위치에서든 항상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분야의 지식 습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 위암 수술을 받은 어르신 환자에게 수술 후 식사 교육과 치료 식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육을 거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방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환자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수술 후 식사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이처럼 환자분이 제 교육 지침을 따라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임상영양사로서 가장 흐뭇하답니다. 영양사가 가진 직업의 소명의식, 그리고 영양사 기본 업무에 대한 이해와 갖춰야 될 기본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는 병원 이외에도 식품회사, 급식 위탁사, 연구소 등에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사를 꿈꾸는 후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있는 국민 건강 지킴이로 우뚝 서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양사를 채용하는 기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영양사 현장 실습을 마친 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위 취득 후에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전공하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등에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 경력을 거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향후 10년간 영양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15년에 지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영양정책 수립 및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취약계층을 비롯한 대국민 영양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이 크게 증가해 식사 제공 및 영양 상담자로 활동할 영양사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신선도 및 함유 열량의 단위를 계산하고 섭취 영양소의 양을 분석하는 건 물론 조리 담당자의 조리와 배식을 지도하고 조리 담당자의 조리, 위생 상태를 관리 감독하며 조리된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 검식을 하기도 하는 영양사.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복 중 하나가 먹는 것인데요. 인스턴트 음식만으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세심하게 책임지는 영양사에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영상을 보고 오니까 저의 아침을 챙겨주시는 저희 17층에 계시는 영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침밥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양사가 최근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영양사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정보들은 방금 영상에서 워낙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코너에 대한 취지에 맞춰서 좀 네. 신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이 사진을 좀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 화면에 좀 이제 사진이 하나가 공개가 될 텐데 먼저 같이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 미래의 사진인데 이 어. 사진 어떤 건지 혹시 감이 이게 잡히시나요? 뭐 찰흙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찰흙놀이 같은 게 좀 그러니까요. 떠오르시죠? 플레이인데. 네, 어떤 걸까요, 이게? 저기 저는 보면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네. 음식으로 바로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죠? 어떤 음식일까요? 네, 음식은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했어요. 어제 차돌박이를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네. 저게 네. 그 차돌박이와 유사한데 이제 소고기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고기는 맞는데 네. 식물성 소고기예요. 이거를 먹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먹을 수 있고 이게 3D 프린트로 프린팅한 소고기예요. 네, 아, 굉장히 저렇게 신기하죠? 이제 모양이 네, 정말 맞습니다. 우리 만화에서 보는 등심 모양 딱. 네. 어. 우리가 뭐 3D 프린터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 이 종이만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고기도 이야.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정말로 네. 왔고 이게 식물성 소재로 그 뭐 아까 팻 뭐 이런 것들 보셨는데 네. 근육질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을 식물성 소재로 배합을 해서 인공적으로 이제 제조를 해서 우리가 그 뭐 비건 뭐 이런 뭐 채식주의자 분들도 이제 너무나 뭐 어떤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채식을 네. 하시지만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네, 간과할 수 없는데 네 이제 그런 식물성 배합된 소고기를 드시면서 이제 건강도 챙기시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어 네. 나가실 수가 있는 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이런 영양사분들이 그냥 뭐 정말로 뭐 이런 단체 급식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식품 개발 분야에서 이걸 푸드테크라고 하는데 이 푸드 테크놀로지 혁명의 정말 선두주자가 되셔서 이런 다양한 개발 분야에서 네 이런 엄청난 혁신을 이룩하시는 네 그런 와. 발전의 네, 주인공이 되시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소고기를 프린팅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기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네, 그런 것들 뭐 원가 절감 등의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네.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밖에도 또 영양사라는 직업 안에 좀 발견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양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또 굉장히 최근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애완동물 산업 네, 분야가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정말 우리 애완견, 뭐 애완묘 이런 이제 애완동물들도 그냥 뭐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애완동물들에게 네, 식단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네, 와. 우리 이제 애완동물들에 대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펫 영양사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인에게 어떤 조언이라든지 교육, 뭐 식단을 관리하고 식단을 짜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어떤 영양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R&D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료 회사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동물병원 등에 취업을 하시는 그런 진로도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사실 이제 반려 인구가 이제 1000만에 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펫 영양사 생소하긴 해도 앞으로도 좀 유망 전도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양사 아무래도 그렇다면 식품 영양 등의 이런 전공을 많이 한 분을 선호하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네.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전공해서 뭐 식품 관련된 어떤 걸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선호하는 전공은 사실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일단 식품영양학과 가장 대표적인 학과겠죠. 그리고 식품가공학과, 그리고 식품과학과, 그리고 식품 조리학과도 함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영양적인 부분을 뭐 아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펫 영양사가 되었다 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조리를 해서 네, 판매하는 그런 요즘은 또 이제 레토르트라고 해서 직접 이제 반조리 식품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영양적인 부분도 좋지만 조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식품 조리학과도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영양사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느냐? 이제 기업체에 들어가서 뭐 이제 직접적으로 뭐 아시는 이제 식품업체 그리고 또 외식업체 또 호텔 그리고 단체 급식업체 또 제약 관련 업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약 회사라고 하면 이제 뭐 의약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련 식품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 관련 업체에도 이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에서도 먹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이너뷰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과제빵 업체, 제분회사, 대학병원, 종합병원 연구소, 식품영양 관련 국가연구소, 네, 식품의약 관련 기업체 연구소, 정부 뭐 이런 다양한 뭐 공공기관 등의 영양사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영양사 선생님 생각나요. 네. 되게 제 기억으로는 꼼꼼하게 이것저것 체크하시고 네. 반응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영양사 선생님들은 좀 갖춰야 할 역량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일단 말씀해주신 그 꼼꼼함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네. 꼼꼼함은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영양사 선생님 떠오르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졌단 맞아요. 말이죠. 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직접적으로 뭐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겠다라는 서비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인 전공 역량, 뭐 전문적인 뭐 그런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역량이 중요한데 그 뭐 면접을 보시거나 하실 때 조금 이제 빠뜨리실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양사분들께서 뭐 꼼꼼함도 좋고 뭐 이제 식품적으로 뭐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뭐 꼼꼼한 식단 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식단을 짜야 하기 때문에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계산 능력이라든지 예산 관리 능력 혹은 엑셀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어필을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빠뜨리는 면접자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면 다른 지원자분들과 차별화가 되고 좀 돋보일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산까지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양사 직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 영양사분들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 굉장히 다양한 뭐 이제 직군 뭐 혹은 뭐 급식 같은 경우에도 회사냐 아니면 학교냐 등에 따라서 업무적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고려하셔서 직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면접에 가셔서도 이
근무지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내가 조금 더 어떤 성격 장단점을 어필할지, 직무 강점을 어필할지를 좀 결이 다르다고 하죠. 이 결을 잘 파악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옆에 있는 지원자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역량,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된 좀 나의 강점을 어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걸 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